AI가 어렵다, 나는 AI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당장 활용해 보시면 바로 효용을 느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실용적인 AI 활용법을 알려드리는 네버슬립입니다. 제 주변에 AI를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고민이 뭐였을까 생각했을 때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프롬프트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되게 막연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쉽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제가 만난 서비스가 있습니다. 웍스 AI라는 서비스인데요. 이제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쉽게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AI가 어렵다, 나는 AI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당장 활용해 보시면 바로 효용을 느끼실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툴 중에서 웍스 AI를 먼저 소개해 드리는 가장 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보실 텐데요. 먼저 웍스 AI 접속하시면 이제 이런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편하신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 계정으로 이제 로그인을 한 화면이고요. 먼저 화면 구성을 보시면 기본 채팅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업무에 대한 요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웍스 공식 비서라는 게 있습니다. 웍스 AI에서 만든 여러 가지 AI 비서들을 여기서 바로 활용을 하실 수 있고 정말 유용한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만든 비서는 말 그대로 이제 제가 원하는 비서를 설정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따가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에는 그동안 제가 이제 업무 요청을 했던 기록들을 여기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AI 대화가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고, 문서 작성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글 문서나 워드를 업로드를 해서 바로 여기서 작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기관이라든지 혹은 요즘 정부 지원 사업 많이들 쓰시잖아요. 이제 그럴 때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었던 소식인데 클로드 3.7이라는 모델을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유료로 써서 클로드를 너무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동이 되면 이거 정말 작성하기 너무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기능은 제가 추후에 따로 영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추출 같은 경우에는 OCR이라고 하죠. 사진이라든지 PDF에 그런 이미지나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와서 AI가 이거를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이제 추출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엑셀 파일 형태로라든지 이제 이렇게 추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 번역 같은 경우에는 디플이라는 정말 번역을 잘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연스럽고 빠른 번역을 잘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저도 가장 많이 쓰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무료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데 이 번역 기능을 이제 이 디플을 활용을 해서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AI 대화 요 기능에 대해서 이제 주로 알아볼 건데,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내 사용 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료 계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공되는 양이 제한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충분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사용을 하시면서 충분히 웍스 AI의 장점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용 가이드 튜토리얼을 클릭을 하시면 어떻게 이걸 써야겠구나,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능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렇게 별표를 클릭을 하시면 즐겨찾기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자주 쓰는 이제 기능들을 이렇게 즐겨찾기를 했는데요. 먼저 여기 카테고리별로 여기 웍스에서 만든 공식 비서들이 있습니다. 이걸 왜 제가 추천을 드리냐면 정말 간단한 단어만 입력을 해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뉴스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은 지금 미국이 캐나다에 관세를 매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캐나다 관세,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제 실시간으로 최신 기사도 그리고 중요도 순으로 정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이 날짜 그리고 요약 내용까지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편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최근에 이슈되는 사항들을 좀 보고 싶다, 그런 현안들을 빠르게 보고 싶다 하시면 이제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이렇게도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3월 미국 캐나다 관세 이슈. 제가 찾고 싶은 건 이번 3월에 지금 어떤 현안들이 오고 가는지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 워낙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적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지금 25년 3월에만 나왔던 기사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원하는 정보를 얻고 싶다면 그냥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3월 7일 뭐 오늘 날짜로 하시면 좀 더 빠른 최신 정보를 보실 수 있겠죠. 가장 쉽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주입니다. 사주 보시는 거 다들 좋아하시나요? 저는 참 좋아하는데 아무거나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했더니 시간을 제공을 이제 안 했군요, 제가. 그래서 제가 물이 많은지 뭐 수가 많은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제 거 가지고 이제 봤는데 올해 토정 비결이랑 올해 사업운이 어떤지, 월별로 어떤지 이런 걸 계속 질문하면서 봤거든요. 생각보다 잘 맞고 사주 보러 갈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양오행도 분석을 해주고 대운과 뭐 운세 여기서 이제 궁금한 사항들을 계속 질문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가장 쉽게는 이렇게 먼저 내가 궁금한 것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거 위주로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회의록 정리를 정말 자주 쓰는데요. 제가 최근에 인도의 대표님이랑 미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인도 영어가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놓친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리를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냥 회의록 만약에 녹음하신 게 있다면 그 녹음을 이제 텍스트로 옮겨서 그 회의록만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클로바 노트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네이버에서 만든 클로바 노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료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툴인데 이것도 다음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오고 간 기록을 가지고 이렇게 요약을 해줬습니다. 정말 제가 입력한 게 없잖아요. 그냥 그 회의록 자체만 입력을 했는데 이렇게 구조화된 회의록으로 내용을 정리를 해줍니다. 보시면 개요가 있고요. 그래서 날짜, 참석자 이런 것들 나오겠죠. 그리고 의제 및 논의사항. 그래서 인터뷰를 했구나.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협력 논의를 했고 뭐 액션 아이템이 이런 거다. 그래서 후속 조치가 이렇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놓친 게 없는지 또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블렛의 초기 마케팅 전략. 그러면 이 웍스AI가 이 회의록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와줍니다. 실제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나눴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분이 블렛이라는 서비스를 만들 때 실제로 이제 레딧에서 물어봤다고 해요. 그리고 그 초기 시장 검증과 홍보를 이제 페이스북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환각 증세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내용이 없이 여기 회의록에 있는 내용 그 자체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라이프타임 딜로 초기 큰 매출을 올렸다. 이런 부분도 다 사실이 맞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회의에 대한 내용 요약을 보고 나서 그 내용이 어땠지라는 궁금함이 생겼을 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이제 한국어 문장 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빠르게 뭐 글을 쓰고 나서 비문을 쓴다든지 뭔가 어색한 문장을 쓴다든지 이럴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 스스로 뭔가 교정하거나 이런 게 피곤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에 시킬 수 있습니다. 저도 뉴스레터를 이제 매번 쓰고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뉴스레터 이번 주 나갈 거를 요걸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첫 초안을 다듬고 여기서 혹시 비문이라든지 뭔가 어색한 게 없을까 이제 싶어서 이렇게 붙였어요. 넣었더니 원문이 이랬고 지금 교정이 된 거를 이렇게 바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걸 수정을 했는지, 그래서 이게 또 맞는 표현이지만 이게 더 간결하고 자연스럽다. 그래서 중복된 을류를 생략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문장이 이제 읽었을 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읽혀질 수 있는 표현들을 이제 수정을 해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런 표현이 좀 더 낫네 싶은 것들을 이제 바로바로 보고 수정을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글을 쓰시거나 혹은 좀 중요한 스피치를 하거나 이랬을 때 나의 문장이 매끄럽지 않거나 어색하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한국어 교정 비서랑 대화를 하시면서
고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림도 생성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그림에 들어가시면 클립아트도 있고 실사형 그림도 있고 2D 애니메이션 그림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본 시티팝 스타일의 이제 봄, 그리고 배경 벚꽃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벚꽃 나들이 풍경. 정말 제가 그 전에 해보지 않고 정말 라이브하게 이제 요청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구조를 다 이렇게 잡아서 생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이 있으면 사실 이 정도로 자세하게 설정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에 가깝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웍스 AI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명령어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말해도 이거를 좀 구조화해서 자체적으로 세팅된 거 가지고 조금 더 좋은 결과물로 도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까 회의록도 제가 그냥 회의록만 넣었을 때 이렇게 구조화된 회의록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미리 이 명령어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미지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를 알려주고 이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벚꽃, 봄 풍경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런 좀 화사한 느낌의 핑크 컬러로 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PPT라든지 혹은 썸네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따라서 보도자료 작성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보도자료를 이제 쓰실 때 주제만 던지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노션 관련해서 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관 담당자분들께서 보통 이런 보도자료를 작성을 하시죠. 그럴 때 이제 이런 초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대학생 대상 노션 포트폴리오 만들기, 성황리 진행 완료. 제가 별다른 프롬프트를 이제 넣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주제만 그냥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목, 부제목을 뽑아주고 장소도 뽑아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그래서 이걸 토대로 여기 보도자료 글을 작성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내용을 조금 더 수정을 해서 넣으시면 좋겠죠. 예를 들면은 대표자 이름 직위를 넣어달라. 혹은 내용이 다르다면 이런 내용을 진행했으니까 이 내용으로 재구성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또 보겠습니다. 업무하시면서 엑셀이나 구글 시트 많이 쓰시잖아요. 저는 사실 엑셀보다는 이제 구글 시트를 많이 쓰는데 여기 업무 가보시면은 이메일 작성, 계약서 검토도 있고 파워포인트 기획, 밑에 보면 엑셀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엑셀 힘들어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함수거든요. 이렇게 함수를 복잡한 함수를 걸거나 이런 게 익숙지 않은 분들은 VLOOKUP만 나와도 약간 절레절레 합니다. 이제 그랬을 때 요거를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위에 상사분께서 야 VLOOKUP 걸어가지고 이거 값 좀 구해와 라고 했을 때 약간 VLOOKUP 뭐지? 하면서 이제 네이버에서 보통 VLOOKUP 검색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그때 일일이 막 여러 블로그를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얘한테 이제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VLOOKUP 함수 어떻게 사용 예시 줘.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이렇게 구조화된 결과물로 알려줍니다. 함수 설명 들어가고요. 그리고 함수의 구문이 이렇다. 그래서 VLOOKUP이 이런 값들이 들어가서 결과물이 나온다. 예시가 이제 이렇다. 그래서 이랬을 때 VLOOKUP으로 내가 원하는 값을 이렇게 넣으면 찾을 수 있다. 이걸 이해를 하고 나서 이제 내 상황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사용을 하신다면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지금 문제에 있는 화면을 캡처를 해서 붙여넣는 겁니다. 그리고 2열에 삼행의 값이 이제 에러가 나는데 나는 이렇게 걸었는데 왜 이게 에러 나는지 알려달라 하면 이제 얘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엑셀뿐만 아니라 이제 구글 시트도
알려줍니다. 물어볼까요? 구글 시트도 함수도 알려주나요? 비서를 통해서도 구글 시트에 대한 어떤 궁금한 점을 다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발표 자료나 파워포인트 기획하시는 경우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활용을 하시면 좋은 게 이 파워포인트 기획 비서입니다. 예를 들면 제 유튜브 채널에 대한 뭐 운영 기획서다라고 하면 뭐 AI를 쉽게 알려주는 AI Never Sleep 유튜브 운영 계획서. 제가 뭐 회사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이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지 이런 걸 위해 이제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렇게 주제만 던지면 여기에 맞춰서 이제 6장으로 슬라이드를 구성을 해줍니다. 제가 좀 좋았던 부분은 어떤 시각 자료를 쓰면 좋을지, 그리고 스크립트까지 이렇게 도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이제 이름을 썼는지, 그리고 콘텐츠 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운영 및 업로드 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사실 초반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서 이 안을 기획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욕스 AI를 통해서 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초안을 가지고 수정하는 부분만 더하고 내용만 더하면 되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무료 계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량을 다 사용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문서 작성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좀 한글이나 워드 파일 가지고 이제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정말 뜬구름 같은 AI가 아니라 여러분 업무에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실용적인 AI 활용법 영상 앞으로도 계속 업로드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